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들을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 (20세기)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인생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참 편안한 위로를 전해주는 시인데요.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또 순간에 만족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하루를 건강하고 가뿐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오를 함께 시작하는 매일 이 순간도 가벼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5월 22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네, 5월 22일 정오의 희망곡 첫 곡으로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남겨드렸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인생이라는 시의 한 구절 전해드리면서 정오의 희망곡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오늘의 오프닝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오프닝의 내용이 우리 또 매일 충북의 정오를 따뜻하게 밝혀주시는 우리 황 작가님의 원고가 아니라 라디오 작가를 꿈꾸는 작가 지망생분이 작성한 원고래요. 국내 유일의 드라마 문학관이죠. 우리 충북에 있는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에서 진행된 라디오 작가 양성과정, 라디오 방송 클래스를 통해서 교육받은 이지수 수강생의 글이었습니다. 와, 이 수강생, 이 지망생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또 많은 의미와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엄마, 왜 사과를 할 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해? 그럼 심심하지 않은 사과, 재밌는 사과, 짠 사과도 있는 거야? 엉뚱하면서도 너무 귀여운 질문이죠. 심심한 사과, 사전적 의미로 심할 심자와 깊을 심자의 조합인데요. 다시 말해 아주 많이 깊게 사과한다라는 뜻인 거죠. 또 심지어라는 말의 심이 바로 심할 심자고요. 심의 장어, 여기에서 심은 깊은 심자가 들어가는 깊은 바다를 표현합니다. 5월 26일 월요일 아주 많이 깊게 심심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오후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 저는 김희수입니다. 네, 5월 26일 정오의 희망곡 첫 곡으로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마 남겨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토요일까지는 역시나 주말에 비가 오는구나. 진짜 주말에 비가 오는 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에는 하늘도 맑고 날도 좋고 바람도 솔솔 불어서 주말 즐기기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이 좋은 날씨가 계속해서 또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정오의 희망곡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멘트는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라디오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분이 작성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라디오 작가 양성 과정에서 수강하고 있는 우리 수강생분의 글을 전해드렸는데요. 정혜영 수강생분의 글인데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너무 귀엽고 엉뚱한 아이의 질문이었죠.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아이는 정말 궁금했을 수도 있겠다. 심심하지 않은 사과가 있는지, 재미난 사과가 있는지, 짠 사과가 있는지 아이는 정말로 궁금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우리 어른들도 동심의 시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하고 단순한 생각들로 웃어보고 조금은 가볍게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정호희 만곡과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에 민들레 홀씨를 보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날려본 기억 있으시죠? 봄이면 어디서든 만나는 예쁜 민들레는 노랗고 하얀 꽃으로 한 번, 그리고 하얀 씨앗들이 뭉친 채로 2번 피어난다고 해요. 꽃으로 피어났다가 무수한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 도착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꽃을 피우고 평지는 물론이고 돌과 콘크리트 틈새도 뚫고 자라는 민들레. 정말 강한 생명력으로 유명합니다. 민들레는 수많은 씨앗을 흩뿌리지만 그 꽃들이 언제 피어날진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꽃이 피진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단단히 뿌리 내리고 만개할 테니까요.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걷고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5월 27일 화요일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네, 5월 27일 화요일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우효의 민들레 남겨드렸습니다. 길을 거닐다 보면 이맘때쯤 언제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예쁘고 노란 꽃, 바로 민들레인데요. 이 민들레를 보면 괜히 친숙하고 반갑고 그렇잖아요. 샛노랗게 활짝 핀 민들레에 설레고 몽실몽실 홀씨로 변한 민들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입으로 후 불었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민들레 홀씨는 바람에 날려서 정착하는 곳이 어디든 이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또다시 새하얀 홀씨가 되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이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기가 언제든 민들레는 수많은 씨앗들을 흩뿌리지만 그 꽃들이 언제 피어날진 딱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든 내가 노력하고 원하는 것들 언젠가 싹이 트고 예쁜 꽃이 피울 그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의 꽃말이 감사하는 마음, 행복이라고 해요. 이 꽃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 행복 가득 충전해서 정호의 희망곡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프닝도 역시나 저희가 계속해서 라디오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분들의 원고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현아 수강생분의 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고요. 또 행복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계속 변덕스럽더니 안 그래도 짧은 봄 더 짧게 느껴집니다. 추운 겨울 동안 손꼽아 기다린 봄인데 수줍은 어린아이처럼 자꾸 숨어버리고 변덕스러운 봄 벌써 보내야 한다니 얄밉기도 야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봄이 짧아지는 만큼 우리를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평소라면 늦장 부렸을 나들이도 추억을 쌓는 일도 이 촉박한 시간에 원동력 삼아서 더 힘차게 발을 내딛게 했거든요. 무언가 빠르게 떠나가는 것이 원망스러울 때 그것을 원동력 삼아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계절 봄도 우리의 봄날도 마음껏 누리고 즐겨보길 바라면서 5월 28일 수요일 정호의 망고 출발합니다. 네,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 5월 28일 정호의 만곡 첫 곡으로 듣고 들어왔습니다. 이 계절의 봄, 변덕스러운 건 뭐 알고 있지만 이번 봄 날씨는 막 정말 춥다가도 정말 여름처럼 덥고 맑다가도 비가 내리고 정말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죠. 오늘 날씨는 그래도 딱 봄날과 잘 어울리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디도 약간 샤랄라 한 봄 원피스를 또 입고 왔는데 오늘 날씨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벌써 보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봄이 어느덧 여름을 좀 맞이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데 짧은 봄이 좀 야속하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그 아쉬움 덕분에 우리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 많이 웃고 더 깊은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빠르게 또 봄에만 입을 수 있는 예쁜 봄 옷들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만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예쁜 옷들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나가는 계절을 이 짧은 시간을 탓하기보다는 이 짧지만 지금 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쌓은 추억들 되새겨 보면서 이번 봄도 나 충분히 잘 보냈구나, 잘 즐겼구나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 작은 반짝이가 태어났어요. 반짝이는 반짝반짝 빛날 꽃이 필요했죠. 이름처럼 반짝이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양선 작가의 반짝이라는 그림책의 내용인데요. 반짝이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사이로 가볼까 했지만 지구에서 별까지 다다르기엔 너무나 멀었대요. 반짝이는 빛날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고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의 눈동자를 만났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반짝이 친구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눈은 춤을 출 때 반짝였고요. 어떤 눈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반짝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은 언제 반짝이나요? 눈이 가장 반짝일 때,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할 때가 아닐까요? 5월 29일 목요일 행복한 오후의 시작. 여기는 정호의 망곡, 저는 김희수입니다. 네, 5월 29일 목요일 정호의 망곡 첫 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작은 별 남겨드렸습니다. 행복한 오후의 시작, 양선 작가의 반짝이라는 그림책의 한 구절 전해드리면서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 반짝이가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태어난 이 반짝이가 빛나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의 눈동자를 만났는데 세상에 반짝이는 눈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 눈동자 안에는 반짝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춤을 출 때, 누군가는 편지를 쓸 때 이 눈동자가 반짝반짝 거렸다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 나는 언제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을까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눈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났는지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이나 미술관을 가는 이유 뭘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마음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익숙한 하루 속에서 낯선 무언가를 찾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건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겐 작은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것들을 찾게 되시나요? 새롭게 시작하는 6월, 조금은 색다른 기쁨,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으로 채워보길 바라며 6월 2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네, 6월 2일 함께하는 정오의 희망곡 첫 곡으로 콜드의 미술관에서 남겨드렸습니다. 완연한 주말을 보내기 좋았던 주말에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력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벌써 숫자 5가 지나가고 6을 맞이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달력도 딱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6월의 시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앞선 오프닝에서 이 미술관 여행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미술관이나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일상 속에서의 약간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또 미술관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 이렇게 반복되고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우리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보통의 일상 뭐 안정적이고 평온하지만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런 변화들이 활기찬 일상을 보내기 위한 자극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6월에는 여러분 나만의 색다른 기쁨, 작지만 확실한 재미와 행복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미와 행복으로 6월 가득 채워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정의 오프닝 역시 라디오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 김혜진 수강생 분이 작성한 글 전해드렸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서를 혼자 힘으로 쓰고는 엄마 만세를 외쳤다는 올해 87세 최고령 새내기 대학생 김감녀 할머니. 할머니는 8순의 나이에 처음 한글을 깨쳤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께 이런 편지를 쓰셨대요. 고생 끝에 복이 온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날이 왔네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도 덧붙여서요. 내가 생애 처음 글을 깨쳐서 편지를 쓴다면 누구에게 또 어떤 마음을 담아 전해주고 싶은지 상상해 볼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상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생애 처음 쓰는 편지처럼 저마다의 방법으로 진심을 전해보길 바라며 6월 4일 수요일 편지 쓰기 좋은 날,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 저는 김희수입니다. 네, 6월 4일 정오의 희망곡 첫 곡으로 태연의 Letter to Myself 남겨드렸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일상입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에요. 오늘 출근을 하려는데 오늘 월요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맞다, 오늘 월요일 아니라 수요일이구나, 다시금 오늘 요일을 다시금 떠올리는 하루였는데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우리 김감녀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
전해드렸는데요. 8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고 이제는 대학 새내기가 돼서 엄마 만세를 외쳤던 그 순수한 외침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고생 끝에 복이 온다라는 말처럼 지금 힘든 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 언젠가 그 복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또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오프닝도 라디오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 분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김유선 수강생 분의 글입니다. 우리 김유선 수강생 분의 오프닝 글처럼 지금 내 마음속에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한 줄의 글도 좋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좋습니다. 오늘 마음을 전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90년대 최고의 농구 만화 슬램덩크에는 유명한 명대사가 참 많은데요. 중요한 시합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주인공이 다시 코트에 나가기 전 감독에게 묻습니다. 감독님에게 영광의 수단은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그 말에 감독은 단호하게 대답하죠. 아니, 난 지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영광의 순간은 특별한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이 오후 가장 특별하고 빛나는 시간이길 바라며 6월 5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네, 6월 5일 정오의 희망곡 첫 곡으로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 남겨드렸습니다. 최고의 농구 만화 슬램덩크가 바로 떠오르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명장면과 명대사도 진짜 많아요. 오프닝에서도 하나 전해드렸는데 감독님에게 영광의 수단은 언제였나요?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라는 질문에 감독님이 아니, 난 지금이에요. 라는 명대사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영광의 한 장면을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매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조금은 더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오의 희망곡을 활짝 연 오프닝 라디오 작가를 꿈꾸는 신금희 수강생분의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딜 다니든 활짝 핀 예쁜 꽃들이 웃으며 반겨주는 6월입니다. 이 많은 꽃들 중에 희망이라는 꽃말을 열심히 알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노란 튤립, 노란 유채꽃, 노란 거베라, 노란 장미, 노란 민들레까지. 이 꽃들의 꽃말에는 공통적으로 희망이라는 긍정의 말이 들어간대요. 밝고 유쾌한 느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노란색. 희망이라는 단어와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 노란 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건 긍정과 희망의 바람을 가득 담아서 전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오의 희망 한 다발 가득 전해드리며 6월 9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6월 9일 함께하는 정오의 만곡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남겨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공휴일도 이어져서 여유롭고 긴 연휴를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 게다가 이번에는 주말에 날씨도 정말 좋더라고요. 아, 좋다 못해서 이제 덥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 30도를 넘나드는 이 낮 기온이 참 무더웠습니다. 여러분 연휴에 잘 쉬고 또 즐겁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알록달록 예쁜 곳들이 정말 많죠?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가장 좋아해서 이 노란색 꽃들이 눈에 확 띄던데, 길거리에 흐드러지게 펴 있는 노란색 꽃 중에 금계국이라는 꽃이 있는데요. 이 5월과 6월에 만개하는 이 꽃의 꽃말이 희망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금계국 마음껏 만끽하시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충분히 담고 느껴보면서 희망과 행복 가득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희망을 가득 전해준 오프닝 역시나 라디오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이죠. 이은혜 수강생분이 직접 작성한 글 전해드렸습니다.